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서울식물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좀 오래된 기관이고, 한국에서 식물원, 수목원, 그 외에 다른 관련 기관들을 총괄적으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처음에 수목원, 식물원 진행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아주 극소수의 식물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공공식물원들의 역할들이 커졌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로열 보타닉 가든 멜버른에 있는 두 개의 큰 식물원들, 빅토리아 주에 있는 식물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모양인지, 두 번째 프라이빗 가든인 시카고 보타닉 가든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차이를 느끼셨나요? 왕립식물원에는 온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프라이빗 가든에서는 온실이 있죠. 사전적 의미로 온실은 농업적인 어떤 컬티베이션을 위한 장소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넘기고자 합니다. 21세기 코비드-19 이후에 현재의 생물 다양성 현황하고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것이죠. 한 30여 년 전에 가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니까 가든 그러면 갈비집이었어요. 지금은 가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이커리 카페. 부끄럽습니다. 평생 이쪽 관련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웨어니스를 못했다니 대단히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식물원이란 공통적인 특징은 패스포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식물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온실을 지어놨는데, 앞으로는 이 온실을 그린하우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존원, 컨저버터리라고 불러야 됩니다. 호주에는 온실이 없었죠? 왜요? 거기 기후에 맞는 식물들만 키우거든요. 수목원은 뭘까요? 수목원은 식물원 중에서 특히 목본 식물을 갖다가 중심으로 구성해 놓은 그러한 특별한 곳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왕립원의 로열 위슬리 가든에 있는 피네툼, 침엽수를 모아놓은 곳이고요. 오른쪽에는 큐 식물원의 부속 수목원인 웨이커스 플레이스에 있는 밀레니엄 시드뱅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처럼 이렇게 갖다 심은 나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피네툼 그럼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인데 요크셔에 있는 조그만한 피네툼이에요. 침엽수 식물들을 갖다가 작은 것들을 쫙 모아놨죠. 그렇다면 정원, 식물원, 수목원 다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지 않습니까? 그럼 정원은 뭘까요? 베이커리 카페이겠지만 사실은 사전 용어로 보면은 플랜트 스페이스예요. 바깥쪽에 위치한 플랜트 스페이스. 대부분은 조경이라든지 건축물, 인위적인 구성이랑 같이 포함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께서 정원도시, 도시정원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 식당인지 카페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치권들은 자꾸 만들자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대표적인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든, 유명한 가든, 정형화된 가든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제피니스 가든이에요. 식물도 중요하지만 분사하고 분재하고 되게 조형물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중국은 또 달라요. 가든 그러면 뭐냐면은 다 세 개의 산과 하나의 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코리아 가든은 뭘까요? K 가든은 다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폼페이에 묻혔다가 다시 그대로 복원한 베티 하우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된 정원 중에 하나를 보여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위적 조형물과 식물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한 7, 8년 전에 저희 협회에서 도대체 식물원, 수목원, 정원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뭘까? 기능과 구성이. 우선적으로 식물원은 처음에는 생존 수단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치료하는 약용식물들, 로마 군인들이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쉬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편안하게 쉬고 싶고 여러 이유들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전정일 교수님도 같이 계시지만 저희가 협회에서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역사적인 거,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능과 구성을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첫 번째,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보전, 지역사회 발전. 오늘 회의는 맨 아래쪽 지역사회 발전이랑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조직과 기구가 필수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연구부서, 표본관, 박물관, 도서관, 교육행정, 조성시설관리원회, 안내 및 마케팅부. 서울식물원은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물원으로 가장 유명한 왕립식물원 큐에 있는 이 온실은 이름이 뭐냐면 Conservatory of Princess Wales, 웨일주의 공주가 아니라 황태자 비가 기념으로 기증한 온실이에요. 그린하우스가 아니라 보존원이죠. 이 안에는 그 크랜벤이라든지 멜번에서 보여줬던 그 사막식물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각 그 식민지들의 어떤 기후에 맞는 식물들을 여기에 갖다가 적응시킨 곳들이에요. 이렇게 식물을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파타고니아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채집을 다녀서 갖고 와가지고 보존하고 있죠. 현재 왕립식물원, 큐식물원에는 약 4만 종 정도의 야생식물이 여기에 실제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도시에 붙어 있는 뉴욕 식물원입니다. 뉴욕의 북쪽 브롱스에 있는 그 슬럼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1891년부터 있는데 100헥타르 정도의 크기의 이 안에 가든이 몇 개 있냐면은 50개가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템프릿 가든이에요. 컨저버터리.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라벨링이 제대로 돼 있고 패스포트 데이터가 항상 기준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명칭도 컨저버터리라고 돼 있어요. 뉴욕 식물원에서 엘리베이터라고 안 불러요. 리프트라고 불리우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연구동하고 표본관. 왜 그럴까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갖춰져 있는데 서울식물원, 1000만 시민의 서울식물원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식물원이 추구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약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바빌로니아 가든인데 공통적인 게 식물하고 조형물들이 같이 있죠. 저 뒤에 바벨탑이 보이죠? 하지만 캔버라에 있는 그 호주 표본관 300만 점이 있는데 연구를 위해서 식물원들이랑 다 같이 있어요. 밀레니엄 시드뱅크에서는 전 세계 야생 식물의 약 40%를 갖다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서울식물원은 안타깝게도 멜버른 식물원의 크기는 이 서울식물원 크기의 절반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연구력, 시설 이런 걸 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 최근에 식물원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뉴욕 식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애 주기별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생활을 위한 정원들, 팜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 식물원들의 어떤 목적과 기능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특히 국제 선도 국가로서 그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보존, 식물 보존이라든 연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보인 것처럼 생애 주기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교육기관이랑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넘어서 이쪽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그 영국 코널에 있는 에덴 프로젝트에 있는 코리아 가든이에요. 이 원예사가 되게 열심히 식물을 갖다가 한국 식물을 가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올해부터 한국에 잉글리시 가든을 갖다 조성하고 영국에 코리아 가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큐 왕립식물원에서 가장 자랑하는 곳은 이 두 곳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저쪽은 락가든인데요.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계 최초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 보존한 그런 연못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산지대 식물을 평지에서 키울 수 있는 알파인 하우스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다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 하나가 운남에 있는 곤명식물원입니다. 거기에는 SCI 저널이 3개가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 생물 다양성 회의를 유치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변방의 한 도시 식물원에서 서울식물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이러한 법을 갖다 만들어서 국가주도용으로 먼저 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 촉진, 정원의 체계적 관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막 돈을 줬어요. 특히 공립식물원들 만드는데. 그랬더니 기준이 없이 아까 보였던 이런 시설들 확충 없이 막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식물원에 와서 느낀 건데 개원하기 전에 왔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자. 시민들이 같이 하고 하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대단히 아주 안 좋은 시기죠. 그래서 식물원, 수목원, 정원 그러면 대금 생물 다양성 회복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식물원 협회에서 정한 목표가 다양성 이해, 보전, 이용, 관심의 촉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전정일 교수님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목표를 갖다가 설정했는데 서울식물원이 국가의 세금으로 지역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경영되는 곳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복원을 위한 목표들이 만들어졌는데 코비드 전이랑 후랑 차이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종 하나를 갖다 심는 스피시스 트랜스로케이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생태적 복원입니다. 대단위로. 그 목표가 정해졌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도 많아요. 나무와 산림을 다시 키운다. 그래서 도시숲, 가로수, 정원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 속 식물원이잖아요. 이런 거 왼쪽에 보는 거는 오른쪽은 왼쪽 그림은 보면은 내추럴 포레스트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드 포레스트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전부 지자체의 권한이 넘어갔어요. 걱정입니다.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요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농원이에요. 자연적인 정원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 숲으로 싹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수공통 질병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고 몇 가지 저희가 갖는 교훈은 잘못된 복원, 잘못된 조성은 더 위험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영국에서 보여준 하나의 그 도시숲, 도시정원 복원 사례인데요. 저렇게 한 10년 만에 확 바뀌었어요. 오른쪽은 몇 년 전에 첼시 플라워 가든쇼에서 우승을 차은 여기 세필드에 있는 한 제 친구 집인데 자연스럽게 생활정원을 만들었어요. 이건 독일인데 라펜트라고 후동독 쪽인데 구조물을 바꾸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도시를 갖다가 녹화시키고 자연스럽게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깥쪽에 있는 숲이랑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졌어요. 패치가 있는데 저 멀리 보이죠? 산하고 이쪽 산인데 가운데에 있는 것을 통로로 연결시켜가지고 벌과 새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요거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상 받은 거예요. 경상남도의 어디 지역인데 이 도시숲이라고 복원을 했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좌우에다가 막 뭘 만들었는데 대단히 우스워요. 근데 자랑스럽다고 사람들이 즐기는 걸 보면은 제가 막 부끄러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정원, 국가정원이에요. 순천만 정원이죠. 정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정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가운데 온실 하나, 이분들은 온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보존원이라고, 그걸 갖다 국가정원 식물원이라는 팻말을 붙여놨어요. 맞나요? 서울식물원은 처음에 LG에서 기부 체납을 하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축구장 8개, 9개만 한 걸 만든대요. 그리고 이 한강을 흐르고 있는데 이쪽이 기수지역이에요. 이쪽이랑 연결을 해서 자연적 패치하고 베이하고 연결되게끔 하는 생태적 복원을 기대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온실을 갖다가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울 보타닉 파악이래요. 어린이 대공원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더 중요한 거는 쭉 걸어오다 보니까 백송들이 다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언제든지 치울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패스포트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식물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생식물 중심으로 다양성을 높이는데 산림과 하천과 도시숲 식물원 정원 가로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인수공통병과 같은 것들이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시길, 패스트와 흑사병과 코비드-19의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신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흑사병을 가지고, 흑사병에서. 하지만 과학은 코비드-19을 극복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도시 식물원들을 차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애틀에 있는 그 보타닉 가든인데 치얼이라는 되게 유리원의 그 작가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식물을 형상으로 한 조형물들을 쭉 하고 있죠. 꼭 나무 심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실내에도 이런 식으로 정원을 정신화했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상하이 엑스포에서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그 로타리 자금을 가지고 찰스 그때는 황태자가 큐 식물원에다가 돈을 대줬어요. 뭐냐? 종자를 모으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히드윅이라는 이 사람이 밀레니엄 시드뱅크를 기념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전시물을 갖다가 했어요. 서울식물원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중 행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음악회라든지 혹은 센트럴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렇게 겨울이면 식물이 별로 없으니까 조형물을 설치한 루미나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식물원들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아까 서울시립대학교 김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서울식물원보다 한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케임브리지 식물원에는 이렇게 다양한 연중 프로그램이 꼼꼼하게 짜여져 있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복원시킬 수 있는 모델링을 자연 상태의 야재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돌과 조형물을 이용해 가지고 식물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이러한 자연형 복원들, 수생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베껴오고 따라가지 마시고 시립대학에서 혹은 나라에서 한 연구를 가지고 복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식물원 수목원은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보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기본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은 어떨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연구진들을 많이 세우고 저 조그마한 온실 하나 가지고서 식물원이라는 타이틀을 받든 이러한 부끄러움들을 빨리 깨우치시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 선도와 퍼블릭 어웨어너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식물원 수목원 협회가 생각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그런 보존 전략에 서울식물원과 같은 공공식물원들, 특히 메트로폴리탄 시티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들은 특히 세 번째 사항, ESG 등 녹색성장 시대의 기관관리 목표를 갖다 뚜렷하게 하는데 그거를 과학적인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고맙습니다.